그쵸? 전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신규 매니저님들은 오늘 메인 제품 3종은 제가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기대하면서 들어주시고요. 제 이름 홍진숙입니다. 저도 엔잡러입니다. 일단 3B 자기경영연구소라는 곳에서 마스터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독서와 경영,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 자기경영의 도구인 바인더라는 도구를 가지고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도 독서 토론, 독서 치료로 계속 활동 중이고, 북의 바인더 행복코치입니다. 또 PMI 코리아에서 PT로 활동 중이어서 지금은 PT로서 이 자리에 쓴 거고요. 행복한 일상을 짓는 성적가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원페이지에 올렸는데,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첫 페이지에 요즘 하나의 잠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인가요, 여러분? 아니요. 그런데 잘 먹고 건강하면서 이 건강을 지키는 게 경쟁력이 된다 그러면 관심 가져볼만 하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래서 잡았어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그냥 돈만을 추구한다면 안 잡았을 건데, 가족력도 빵빵하죠. 안내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엄마다 보니까 우리 두 아들들을 건강하게 케어하려면 건강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게 돈, 파이프라인까지 구성이 되니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일단 전 제일 좋은 거, 저희 아들들이 20살, 21살인데 건강하게 잘 키워냈습니다. 그 다음에 키 성장도 무리 없이 잘 키워내서 큰 아이는 176, 작은 아이는 184까지 키웠어요. 네, 성공했죠. 투자 대비 가장 좋은 성과가 두 아이의 성장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저는 학원 안 보내고 학원 들어갈 영양 비용을 거의 월에 쏟아부었습니다. 몇 년을 했냐? 거의 큰 아이는 한 5, 6년, 작은 아이는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투자 비용이 가장 지금 잘 뽑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왜죠? 키는 그 시기 아니면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기에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이 건강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고,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PMI 코리아, PM이라는 곳은 어떤 회사냐? 일단 저는 의심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나서가지고 액션이 좋아서 다 회집고 다니면서 제가 증명하고 싶은 성격은 없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회사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 45여 개국에서 40개 이상의 유통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활동 중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선택할 때 거의 30년, 지금 32년 차입니다.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면 내가 검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성에서 일단은 오케이. 자, 한국은 2018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에 만났는데, 한국에 런칭된 건 3년 차에 제가 만났지만 결국 글로벌 역사를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는 믿을 수 있겠다, 이 회사라면. 그리고 그때의 네트워크 시장에 붐을 났습니다. 사실 한국은 네트워크 어때요? 굉장하잖아요. 너무 뜨겁죠.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와 정서에 또 탁 맞아가지고 붐이면 홀로 몰려갔다가 확 식어버리는 이런 문화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여기 2018년에 보면 네트워크 시장의 분위기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성장세가. 그런데 PM 보세요. 파란색이 PM 곡선이거든요. 어때요? 네, 팬데믹. 우리 코로나 시점에 더 성장을 했습니다. 자, 다시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이러스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합니다. 왜죠? 어떤 약물을 계속 주입하면 그 약물에 대한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평생, 아니면 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바이러스와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면역이요. 면역. 그거 외에는 약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겪어서 알잖아요. 임상 다 하셨죠? 몇 차까지 맞으셨어요? 3차? 저는 2차까지. 되도록이면 안 맞으려고 버틴 사람인데 잘했다 싶습니다. 2차까지 맞았는데 그 대대적인 임상이었잖아요. 그쵸? 그걸로 인해 그러면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잘 회복했어야 되는데 사망으로 이어지고 부작용 보고 사례가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유행하니까 또 뭐래요, 정부에서? 백신 맞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끌려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의 면역을 지켜야 된다. 자, 우리는 어른이에요. 지금 제일 불안한 거는 아이 엄마들입니다. 뭐 요번에는 또 말이
아이들한테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변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면역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2018년에 한국지사가 설립된 일은 지금 2025년입니다. 2023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없네요, 제가. 네. 자,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침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에서도 끊임없는 성장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알아보시더라도 성장세에 있는 사업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하얀 곡선에 있는 거 굳이 투자해서 우리가 손실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의 매출 목표를 6천억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업계 현황에서 보면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서치가 가능하실 텐데, 자, 그런데 유의미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아메이와 애터미는 거의 한국에서 토종 네트워크라고 할 만큼 오래됐어요. 역사도 오래됐고. 그런데 두 곳은 마트형입니다. 모든 생필품류를 다 유통시키고 있죠. 근데 PM은 뭐만 유통하고 있나요? 네, 건강, 기능, 식품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얘를 좀 공평하게 기준을 잡는다면 뭐만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건기식용. 그럼 PM 몇일까요? 네, 당연 1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하고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하실 때 포인트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기식 시장이요. 저희 지금에서 붐이 이른 게 아니라 원래도 붐이 일었었어요. 저는 암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10년 초반때 그때부터 사실 건기식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동생도 암으로 세상을 보냈고 하늘나라로 보냈고 아빠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살기 위해서 건강을 공부했고 그때 영양소라는 게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건기식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먹을 것인지를 제가 선택을 했고, 아, 제약회사 건 안 되겠구나. 크게 화학계와 그 다음에 자연유래 성분이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제약회사 제품은 NO. 네트워크 제품인데 네트워크 제품 다 좋습니다. 제약회사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원재료 베이스에서는 당연히 좋은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타 네트워크 제품을 뭐라 할 게 아니라 왜 PM이어야 되는지를 설득하시면 돼요. 맞죠? 네, 다 좋아요. 제품 다 좋고 각자만의 어떤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볼게요. 여기에서 PM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그래서 PM 이미지를 다 빼면 그냥 세포 영향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 몸은 10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에 반론 제기하실 분. 그럼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까지 전달되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세포까지요. 왜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결국은 덩어리로 이루어져서 각 장기와 기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워있다가 아침에 알람을 듣고 깹니다.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활동을 시작할 때 모든 세포에 영양이 필요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50여 종의 영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파워 칵테일 속에 몇 종의 영양이 들어있나요? 53종이 들어있습니다. 56종이었어요. 처음에 2018년도 19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 3종의 효소를 빼라 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저희가 53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50여 종이 필요한데 이미 파악하기에 53종이 들어있대요. 이거 아침에 드시죠? 네. 왜 아침에 드시라는지 알겠죠? 파워 칵테일,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섞어놨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침에 한 잔 드시면 어때요? 잠 깨지 않나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아침에 2샷, 3샷을 넣고 아메리카노를 들고 출근하는데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잠이 안 깬대요. 근데 이거 뭔데 여기에 H 3스푼 넣었더니 잠이 안 졸리고 회사까지 가냐, 이 질문 많이 받았어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그쵸? 그만큼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영양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양을 먹어요. 그리고 왜 먹냐? 우리 몸에 대사작용을 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에너지가 있는 거고, 여러분 36.5도를 유지할 때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게 대사인데, 세포의 영양대사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즈, 자, 영양을 대사시켜요. 뭔가 회로도를 돌려요. 우리 몸에서 보면 세포의 화학 공장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공장에서 뭔가를
떼면 뭐가 나오죠? 찌꺼기, 노폐물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만 쉬어도 노폐물, 독소가 배출돼요. 자체적으로 에너지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노폐물을 누가 더 몸 밖으로 배출을 잘하느냐에 따라 노화도 늦춰지고 건강한 겁니다. 자, 난 다른 사람보다 주름도 많고 노화가 빨리 와. 그만큼 독소가 많은 거예요. 두 가지죠. 많이 드시거나 배출을 못하거나. 네. 그러면 독소를 어떻게 배출할 것이냐를 좀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 제품군 중에 이런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제품 리스토레이트입니다. 자, 그럼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독소가 빠진다, 과대 광고에 걸립니다. 자, 미네랄은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한다, 빼준다, 배출해준다. 이건 기본 영양이에요. 개념이에요. 이건 과대 광고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중에 PM에서는 미네랄 종합으로 들어있는 제품이 어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리스토레이트라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마치 리스토레이트 먹으면 디톡, 해독 다 돼! 라고 하면 과대 광고. 디톡, 해독, 노폐물 배출, 독소 배출, 그거는 기본 미네랄의 역할입니다. 그 제품이 PM에서는 리스토레이트입니다. 이러면 과대 광고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쓰실 때, 인스타 올릴 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액티바이즈, 살 빠집니다. 체온이 올라갑니다. 디톡이 됩니다. 과대 광고입니다. 비타민 B군의 효능을 보면 체온을 올려주고, 왜? 대사를 시키니까 대사의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살이 빠지게끔 만들어줘요. 그게 비타민 B군의 역할이고, 그럼 PM에서 비타민 B군 뭐예요? 액티바이즈요. 이렇게 하면 과대 광고에 걸리지 않아요.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여러분. 알겠죠? 왜냐면 요즘에 블로그나 인스타에 마케팅 하시다가 계정 삭제되거나, 그쵸? 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 영양에 대한 그 개념을 얘기해야 되고, 그 중에 우리 제품은 요거 드시면 됩니다로 가이드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네트워크 제품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딱 그 등록된 업체들도 순위 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럼 각 제품별로 제가 그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냐? 아니요, 저 점검 못 하겠더라고요. 왜 안전성을 점검해야 되죠, 여러분? 일단 내가 뭐 해야 돼요? 섭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집안에 내력이 있어서 그런가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극혐합니다. 왜 먹는 거에 장난을 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법안도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 그걸로 사기치는 사람한테 가장 큰 혐의를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먹거리가 결국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니까요. 그런데 PM은요, 제가 이 마크 하나 딱 가지고 그냥 끝냈어요. 필라미스트 이름입니다. 뭐냐면요,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 도핑 테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체육하는 운동 선수들은 각각의 성분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맞나요? 내 몸속에 남아있는 영양과 다른 독소 물질들, 그리고 내가 입속으로 유입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각각은 문제가 안 되는데 조합했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배제했다는 거. 여기 보시면 혼입금지 약물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받았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퀼른리스트가 다른 네트워크사를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있어요. 퀼른리스트 등재된 제품들이. 그런데 전 제품 등재된 건 PM이 유일해요. 그만큼 여기에서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 보세요. 퀼른리스트예요. 근데 저는 사실 암땡땡 제품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그 마케팅을 하는 게 뭐냐면 퀼른리스트 등재되어 있어. 그런데 몇 개의 제품 안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 제품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제품 그냥 먹어도 되겠다. 제가 안심하고 먹었던 제품 1. 그래도 초반에는 저한테 임상 사례가 없으니까 권할 때 브랜드 체인지 한번 해보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2020년부터 먹었잖아요. 20, 21, 22, 24, 24, 25 6년이에요. 제 가족들 다 먹였겠죠. 엄마, 아들들, 제 주변의 모든 임상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PM에 대해서 제품력에 대해서 뭔가 탁 코멘트가 오면은 대응 안 합니다. 왜요?
저 이미 제가 임상사례 다 있고 제가 확신했는데 굳이 들려오는 많은 소문에 제가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그 말을 던지는 그 의미를 꿰뚫죠. 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불편하구나. 그걸 풀어주려고 하지. 아니야! 발암물질 없어! 힐러리스트 뭔지 알지? 뭐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초반에 싸웠어요. 초반에 싸우면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오면 뭐 유기농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 조사해가지고 보내주고 아니래잖아. 아닌데 내가 한 건 막 싸웠어요. 지금은 싸웁니다. 궁금할 수 있죠. 찾아서 올려주세요. 안티팬들이 너무 많대요. 아, 그럼 안티팬들이 분석한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역으로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굳이 싸우지 않아요. 왜요? 제가 임상 다 끝냈어요. 저는 안정성과 역사성에서 이 제품을 평생 내 가족과 함께 먹겠다라고 내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신념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끝! 제품 확신은 끝! 이랬기 때문에 지금 저랑 디톡이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명확하게 일단 그 사람이 진짜 먹었는지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지 그 수치로 대답합니다. 과학적 증거 좋아하시잖아요. 입맛이 매일 안 올려주면 아, 오늘은 뭔가 드셨네. 맨날 올리다 오늘 안 해주면 어제 뭐 잘못 드신 거야. 그 수치가 떴거나 뭐 하니까 불안하니까 안 좋겠죠. 아니면 주셔요. 그대로 했어요. 수치가 떠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근데 조금이야. 그럼 뭐 하신 거예요. 이제 6년을 하다 보니까 굳이 그런 분들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되네 안 되네도 말씀을 안 합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하실 분들은 제가 제대로 빼드리고 그렇지 않을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런 본인 책임인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기초적으로 제가 알약과 이 타입이죠. 저희 액상 타입인데 4가지 차원에서 여러분 따져주세요. 흡수와 작용력. 일단 먹거리잖아요. 왜 먹어요? 내 몸에 이로우라고 먹잖아요. 근데 먹은 게 다 빠지면 먹으나 많아져. 자, 그러면 내 몸에 잘 흡수되고 작용되는지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는데 건기식을 찾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과 건강에 염려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 사람들 어떤 분이 있었죠? 대체로 건기식을 찾는 사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공부하시고 사업자분들이니까 예방 차원에서 지금 투자를 하시지만 일반인들을 만나보세요. 절대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건기식에 돈 안 씁니다. 맞죠? 아이들한테는 투자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건강해? 근데 이걸 굳이 내가 매달 147,100원을 내가 왜 소비해야 되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한테 상담 오거나 제가 가이드를 드리는 분들은 어디가 불편해서 대사질환 코드를 받았거나 없는데 몸이 막 아픈 사람들이 오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위장 간의 흡수와 작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알약은요, 뒤에 페이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알약은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넣는 모든 음식물은 여러분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수분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물이 필요합니다. 큰 덩어리가 들어가서 작은 단위로 쪼갤 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몸은 몇 프로가 물이죠? 70%. 자, 오늘 아침에 빵을 한 조각 먹었어요. 그럼 빵이 그대로 세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위산의 작용으로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소화 과정이에요. 맞아요? 소화 과정에 물이 필요해. 그걸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근데 알약은 소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알약 그대로가 세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영양을 아래에 집중적으로 넣어놨죠. 얘가 위장으로 들어가면은 위산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위산의 산도가 1.5에서 2 정도가 됐을 때 쟤를 부셔서 분해해서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크기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나 만성 위염이야, 역류성 식도염 있어,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뻑뻑거려, 이런 분들은 위산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얘는 분해를 잘 못 시켜요. 분해가 안 되면 흡수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볼게요. 얘는요. 자, 이게 기술력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루 타입으로 유통하죠. 얘를 물에 섞는 순간 분해해서 쪼개야 할 만큼의 작은 사이즈인 이온 상태로 바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위장 간의 역할을 받지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타서 흔들어서 딱 먹으면 입속에 점막부터 흡수가 돼서 세포로 전달됩니다. 자, 그럼 난 위장관이 잘 안 좋아, 소화가 잘 안 돼, 위에 병변이 있어, 뭐 드셔야 돼? 얘 아니에요? 네, 얘는 소화를 거쳐야 된다니까요. 소화 안 돼서 뻐벅거리고 소화제 다용사시는 분이 이거 소화 되겠냐고. 소화 안 되는데 소화제를 알약으로 먹는다니까? 맞죠?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가 필요한 알약을 왜 먹는 그쵸? 웃자고 한 얘기 맞는데 진짜예요. 진짜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더 안 되고 위는 더 안 좋죠. 자, 그래서 얘를 드시거나 오히려 소화가 안 될 때 여러분 따뜻한 죽염 한 잔 드셔보세요. 소화가 기가 막히게 됩니다. 혹은 소화 안 될 때 과식했을 때 액티바이드를 진하게 타서 드셔보세요. 위가 뻥 뚫립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거는 제가 과대광고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우리 몸의 프로세스예요. 소화가 자체를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수분 부족분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노령, 고령으로 갈수록 소화가 더 안 되죠. 왜요? 수분이 그만큼 우리 몸에 담보있지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응애하고 태어난 신생아들 탱탱하죠? 이거 다 뭐예요? 수분. 어르신들 보면 푸석푸석하죠? 수분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그럼 위산도 액이잖아. 액산이죠. 그러니까 위산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올라가는 중장년 이후에 질병 코드를 가지신 분들은 얘나 선택하게 할 때 이거 설명해드리면 돼요. 뭘 드시는 게 이로울까요? 같은 돈을 쓰지만 액상 타입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포랑 뒤에 있는 걸 보여드리고 가성비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선택해서 드셔야 될지만 말씀드려 주시면 돼요. 그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약을 먹겠다, 그게 편하다 하시면 그냥 두시고 대신에 물을 많이 드세요 라고 가이드를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기 키포인트, 화학은요 반드시 몸에 독성을 남깁니다. 화학은 석유에서 추출했어요. 원재료가 석유 베이스이기 때문에 급할 땐 쓰셔야 돼요. 급할 땐 병원도 가고 주사도 맞고 약물도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 몸속에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든 끄집어내셔야지 궁극적으로는 건강하실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성분이나 여러가지 조합면에서 유해물질이 전혀 있지 않음을 검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뭘 드셔야 될지를 선택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종에 대한 이야기 좀 길게 했어요. 오늘 신규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그럼 이 3종은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저희가 음식을 넣지 않는 때까지 드시면 돼요. 언제까지? 왜요? 건강한데. 자, 우리 먹거리가 지금 너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휴지기를 거치지 않고 우리 농작물들을 계속 재배하니까 뭘로 키워내요, 결국? 비료요. 비료. 여러분 나는 베란다에서 내가 상추 직접 길러 먹는데 근데 그 토양 어디서 줬어? 그거 다 배합류 사가지고 그거 거기서 기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비료 하나 다 들어있어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농약만 안 뿌렸지. 근데 농약 성분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초제 안 넣고 우리가 벌레 끼면 안 되니까 토질에 전부 다 약물을 다 투입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유통시키는 거라 사실 베란다에서 상추 먹는다? 이것도 깨끗하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성분 자체가 예전만큼 미네랄이 듬뿍하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게 개선이 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저쪽에 우리 화성에 가서 산다고 그러면 화성 토질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지구상에는 지금 계속 농경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기식 그 중에 미네랄은 여러분 앞으로는 계속 드셔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하루에 4포를 먹어? 저는 한 6년 먹었어요. 근데 몸을 이해했잖아요. 6년 동안 내가 계속 주입을 해서 이게 내 몸에 어느 정도 있다 없다를 이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엔 저는 굳이 매달 안 먹어요. 활동이 없어. 몸이 컨디션이 괜찮아요. 한 포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활동이 많았어요. 요즘에 좀 무리하고 스트레스 받았어. 그 다음에 막 과식을 했어, 회식을 했어. 이러면 포수를 늘립니다. 왜요? 필요량을 내가 느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번 메가를 먹는 게 아니에요. 메가는 한 번은 필요해요. 내 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디톡이.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마음껏 드시잖아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한 번은 진하게 매출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처럼 권장량으로 드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탑쉐이프를 왜 얘기를 할 거냐? 다음 달 보시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6월에 탑쉐이프가 출시가 되는데 우리 롤프스로고 회장님이 탑쉐이프를 짜잔 하고 오픈하실 때 작년에 뭐라고 하셨죠? 게임 체인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판을 뒤집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시아권에서의 반응이 지금 조금 다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탑쉐이프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다이어트, 식욕 억제제로 우리가 처음에 딱 느낌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먹으면 어떻게 될 거다? 살이 빠진다 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먹어보고 미리 지금 임상을 해보니 탑쉐이프 이꼴 살이 빠진다? 살을 빼주는 약? 아닙니다. 자, 살을 빼려면 사실 입단속을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맞죠? 입단속. 여기에 테이프 이렇게 붙이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물을 안 먹고 죽으니까 물만 먹고 운동을 하면 2~3시간씩이잖아요. 그러면 체중계 쫙쫙쫙 빼드릴 자신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네, 이 눌러놨던 식욕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막 들어가니까 어때요? 요요 그대로 오죠. 건강한가요? 건강하지 않은가요? 건강하지 않죠? PM은 명확합니다. 무너진 균형을 맞추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에 건강에 위해가 가는 프로세스를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그대로예요. 여기 보이시죠? 몸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건강기능 조성제예요. 조성제는 여러 성분을 몸에 맞게 잘 조합했다, 섞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단일군이 하나도 없죠. 커플 성분으로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제품 자체가. 난 살이 찌는 이유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뭐가 깨졌어요? 균형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복부에 비만이 많으신 분들, 나는 많이 먹어 이런 분들보다 제가 만난 분들은 나는 먹는 게 없거든? 근데 왜 살이 쪄? 막 이렇게 나 쟤보다 쬐끔 먹는데 내 배가 왜 더 나왔지? 막 이렇게 되게 속상해 하세요. 그 얘기 뭐냐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균형이 깨져서 그래요.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에너지를 쓰고 배출을 해서 내 몸에 안 남기는데 누구는 몸의 사이클이 깨져가지고 쬐끔만 먹어도 회전을 못 시키고 내 몸에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PM은 무너진 균형을 맞추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모든 제품. 맞아요? 파워 칵테일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제품을 회사에서 만들 때 유산균을 따로 빼고 식이섬유를 따로 빼서 따로 제품으로 만들면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팍하게다 뭘 다 넣어놨어요? 유산균과 식이섬유. 왜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흡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 보세요. 다 주고 넌 장이 안 좋으니까 유산균 따로 먹어. 또 고가 유산균과 유산균만 먹으면 안 돼. 얘 먹이를 또 먹어야 돼. 그래서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를 또 같이 밀어 넣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돈이 들어가도 장을 위해서 그 제품을 삽니다. 먹습니다. 자, 그런데 파카간포에 유산균과 유산균에 먹인 식이섬유를 다 넣어놨어요. 이 얘기는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장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 기본적인 제품 안에 장을 다스릴 수 있는 성분을 넣어서 장을 케어하고 흡수력을 높이자. 대박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빼는 건 더 쉽습니다. 사실 밥맛 안 나게 하는 약물. 우리 왜 저기 애들 밥 안 먹으면 한의원 소화 잘 되게 하는 거 성분 넣어가지고 뒤돌아서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근데 한약 딱 끄고 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시기적으로 그냥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고비나 싹센다도 마찬가지죠. 주사를 맞는 순간 장의 기능을 딱 둔화시켜. 연통운동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딱 스탑!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입을 단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얘를 끊었을 때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식욕 자체가. 근데 얘는 원인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건데요. 이미 80%대의 이런 감소율이나 증가는 글로벌 본사에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포커스 그룹, 500명의 포커스 그룹으로 지금 7주차
진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저도 포커스 그룹에 속해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배가 훨씬 고팠어요. 배가 훨씬 고팠는데 그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게 7주 동안 너 이렇게 먹어도 돼? 너 이렇게 먹는 거 처음 본다. 친작부터 이렇게 좀 먹지. 근데 살은 더 빠져. 이게 뭐예요 이거? 그래. 너 그렇게 먹으면 포커스 그룹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지인들이 아는 지인들이 평상시에 식욕을 아니까 그렇게 먹으면 포커스 그룹 그 돈 쓴 보람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빠지는데요? 몸무게는 사실 그 체중계는 52에서 51에서 52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바디 라인이에요. 허리가 움직이니까 옷이 다 커요. 그래가지고 찝거나 다시 사야 될 판이에요. 그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구나. 뒤에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PT인데 얘를 다른 말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인슐린 저항을 개선합니다. 지금 비만이신 분, 살찌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고요. 점검하기 쉬워요. 뒤에도 정리됐지만 일단 허리와 복부에 딱 만져서 난 살이 있어, 배가 있어 하신 분들 인슐린 저항을 대부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자, 이 인슐린 저항을 개선해야 들어온 당을 100% 활용해요. 인슐린 저항이 있으신 분은 뭐냐면은 인슐린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에너지로 전환 못 시키고 여기다 남기는 거야. 중성지방으로 남겨. 여기서 중성지방 수치 높거나 고지혈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을 떨어뜨려야 되고요. 자, 호르몬이요. 나 배 고파, 나 배 불러 하는 호르몬 작용이 있어요. 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그 호르몬이 저항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배불러 호르몬이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먹어도 배불러 이렇게 수위가 되면 우리 기름 주입할 때 어때요? 만땅이라고 해도 얘가 탁 쏟죠? 거부하잖아요. 그만 넣어 이렇게. 얘가 가득 찼으니까. 근데 이게 그렐린 호르몬의 역할인데 우리 몸에서 네. 근데 그 호르몬이 작용을 안 해. 위장이 꽉 찼는데 어때요? 계속 들어. 먹고 숟가락 넣고 뒤돌아갔는데 왜 이렇게 허하지? 이런 느낌. 그거 또 먹어. 이게 호르몬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몬의 균형도 맞춰줍니다. 궁극적으로 호르몬 균형이 안 맞아지면 이 감정에도 영향을 가죠. 그래서 우울증 오시거나 이 폭식증도 그래서 정신질환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대사. 여러분 살 뺀다 이퀄 지방 빼고 싶다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뱃살, 엉덩이살, 허벅지살 다 뭐예요, 여러분?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방을 안 태워요. 지방을 태우는 걸 우리가 뇌가 까먹었어. 우리 몸이. 포도당을 안 먹으면 지방을 태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허리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라인을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슐린 저항이나 당 중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포도당으로만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포도당이 떨어지면 기운 없어. 야, 나 당 쇼크 나와. 먹을 거. 이러면서 이 얘기 뭐냐면 나는 지방 못 녹여. 그러니까 빨리 포도당 넣어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일주일간은 금당 현상이 있어도 참고 버티셔야 돼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상담하세요. 위에 사기 슈퍼소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담배 끊을 때 금단 현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안 좋은 거 아니까 어때요? 견디시죠? 네, 이것도 금당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통이 제일 많이 오는 호정 중에 하나고요. 금당 현상. 그 다음에 달달달달달 떨리는 거. 이거 거짓 배고픔이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이 고비를 넘어야 지방이 녹아.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 75세인데 굳이 살 빼시겠다 그래서 일주일 제가 시켰거든요. 여기가 3kg 빠졌어, 체지방이. 그 뒤로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 먹으라고 해도 아니야, 나 그냥 단백질 먹을래. 수영 열심히 하세요. 허리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었나 안 먹었나 체크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입바디 찍어서 저한테 지금 보고하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 일주일 동안 식이 잘했네. 체지방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근육량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75세도 됩니다. 근데 75세 밑에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저랑 상담하시고 내가 입이 잘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너지 활성화 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저도
저효율 못 메웠기 때문에 일정 에너지를 쓰고 나면 좀 퍼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강의하다 보면 누가 리더님 에너지 빠졌지? 이렇게 힘이 목소리가 달달달 살짝 떨리고 에너지가 확 꺾이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심했는데 없어요. 왜냐면 탑 쉐이프의 성분이 대사를 확 돌려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굉장히 강하게 내게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이 먹어도 뭐예요? 살이 빠지는 활동성이 좋아지니까. 근데 저는 엄마 드렸어요. 왜요? 70세 이상 노인분들 먹으면 어떻게 하죠? 눕잖아. 아이고 이렇게. 저희 하루 종일 그러잖아요. 그게 안 빠질 리가 있어요? 엄마 괜찮아? 그러면 예전에는 10시, 11시, 12시 돼도 잠이 안 온다고 맨날 TV랑 친구했는데 지금 한 10시, 10시 반 되면 왜? 잤어? 그러면 너무 졸려 이러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통화를 다 했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셔도 그리고 새벽까지 안 자고 주무시고 그랬는데 내일 전화할게 이러고 주무서 완전 보라떨어져서 왜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 탑쉐이프 그냥 드시라고 했어요. 활동성 때문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본사 PPT입니다. 연령별 비만 환자 증가분인데 무서운 거예요. 여기 몇 대예요? 10대가 증가가 저렇게 많대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질문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초등인데 먹여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요. 초등 5, 6학년인데 성인 저리가라는 소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단순 비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대사질환 코드를 다 가져요. 기본적으로 오는 게 고지혈 지방간, 알코올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기본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뇨를 얻습니다. 그러면 췌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장에 완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10대들도 살려줘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비알코올성이거든요. 예전에는 알코올성 지방간, 오히려 알코올성 지방간들은 조금씩 주는 추세입니다. 왜죠? 안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우리 문화도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건 보세요. 비알코올성은 이렇게 수치가 높아져요. 왜죠? 어릴 때부터 양심의 가책 없이 입을 계속 먹거든요. 담배는 최소한, 알코올은 최소한 먹으면서 어때요? 몸에 안 좋은데 이러면서 먹잖아. 끊어야 되는데. 근데 당은 무한리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당 중독 집안이에요. 우리 할머니랑 자랐는데 그렇게 떡을 좋아하시거든요. 떡에다 떡만 먹이는 게 아니라 조청을 콕 찍어서 줘. 그 다음에 딸기, 토마토 이거는 설탕을 아주 그냥 이렇게 다 뿌려가지고 줘. 예전에는 그렇게 먹었잖아요. 왜냐면 열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당에 굉장히 중독돼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달아야 먹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암 환자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당의 섭취를 완전 제한을 했죠. 그래서 저는 과일 안 사다 놓습니다. 제가 과일 킬러였거든요. 10kg 귤 까면 앉은 데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위대합니다. 위대.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 과당 자체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이어트들. 그 다음에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에 대한 어떤 이런 비율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료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앞으로 계속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허리둘레를 보는 사망위험. 그쵸? 내가 지금 허리둘레가 몇 센치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엄마 얘기도 해볼까요? 내장지방. 야, 나 안 먹어.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이 잘한다. 인바디를 했는데 내장지방이 15예요. 15. 1에서 9가 정상. 그 엄마, 이것 말이야.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의학계 얘기야. 내장지방 15면 엄마는 끊임없이 뭔가를 입으로 넣었다는 얘기거든. 이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 아니, 할매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뭘 자꾸 줘. 먹었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빵 나오고 떡 나오고 과자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 한 조각, 한 입이 문제인 거예요. 그 내장지방 수치가 2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인신직고를 합니다. 할매들이 줬던 거 이제 집으로 안 들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결국 뭐예요? 먹었다는 얘기죠. 먹었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있는 허리둘레, 배둘레, 내장지방 수치는 모두 당 중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른 비만의 기준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참고하시고요. 찍으셨나요?
자, 그래서 근감소성 비만이 되게 위험하다. 여기 마른 비만은 당뇨, 고혈압, 지방 간등의 원인이다. 자, 저희도 이모 라인이 다 말랐어요. 저희 엄마만 내장지방이 심오지 우리 막내 이모랑 그 위에 이모는 저랑 비슷해요, 몸매가. 근데 여기 아래 똥배만 이만큼 나오는 분들 있죠. 그게 내장지방이거든요, 전부 다. 내장지방과 볼록한 마른 비만의 당뇨약 20년, 25년 차. 네, 이거는 뭐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에 와요, 이모가 형부! 이러면서 막 쓰러져. 오렌지 주스 좀! 우리 이모 얘기예요. 막내 이모. 나이가 요새 상관없어. 형부! 하면서 기절하고 빨리 주스 달라는 거야. 왜냐면 당 떨어졌다고. 오렌지 주스, 초콜릿 이거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면서 저혈당 쇼크 올 때마다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돼. 그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은 점점 빠져.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니까 지방 비율은 더 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이 저효율 몸매가 돼서 지금은 거의 환자예요. 밑에 종아리에 상처가 있는데 안 나요. 그 정도예요. 말초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눈이 안 보일 정도인데도 말을 안 들으세요.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이모들은. 그래서 근감소성 비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사증후군 위험이 몇 프로 높대요, 여러분? 8.2배가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바디 수치에서 체중을 보시지 말고 근육량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근육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근육을 놓치면 지방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감소성 비만과 탑쉐이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 대사가 인슐린 저항과의 관계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PPT예요. 인슐린이 많으면 인슐린이 계속 들어와요. 자, 지방 안 태워요. 왜요? 뭐라고 변경한대요? 지방 지금 쓰지 마, 저장해. 왜요? 태워야 할 포도당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인슐린이 바닥을 쳐야 지방을 태우기 시작해요. 이거 우리 몸의 프로세스예요. 이걸 알면 그 지방을 안 쌓이는 몸으로 충분히 먹고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인슐린이 계속 높으면 지방이 연료로 사용되지 않고 몸속에 쌓여요. 점점 비만해지고 대사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럼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근데 먹는 간식을 체크해보세요. 당은 배제하고 단백질로 채워 드시거나 건강한 지방으로 채워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 드시는 게 뭐죠? 빵, 떡, 과일, 음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끊임없이 주입되는 당. 그래서 간식을 드시되 건강한 간식으로 교체하라.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지방이 늘어나는 원인을 두 개로 종합해보면은 결국 인슐린 저항과 지방간입니다. 알코올성 아니고요. 여성분들은 대체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 과당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끼잖아요. 지방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번에 디드링크를 드시게 했더니 훨씬 체지방이 빨리 녹은 거예요. 일주일 만에 노인이 마이너스 3kg 되게 힘들어요. 체지방 자체가.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노인성이기 때문에 제 옆에 놓고 프로틴을 하루에 4번 먹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드시게 한 거죠. 굶기질 않았어요. 제가 저희 제품으로는 배가 고프지 않게끔. 그리고 중간에 배고프면 저희 엄마는 두부, 그 다음에 계란을 먹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체지방이 3kg가 녹아내린 거는 제가 간 디드링크를 같이 드시게 했던 효과가 훨씬 컸던 거죠. 그래서 지방에 이제 간에 있는 지방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간이 디톡이 되면서 지방 대사가 훨씬 빠르게 켜지게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배꼽 주변에 피하는 내장 지방이 있다면 이 모든 게 있을 가능성. 그래서 아, 지방 대사 스위치가 내가 안 켜졌구나. 그럼 저체온이었겠구나. 붓기 당연히 옵니다.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아침에 괜찮은데 점심때쯤 되면 발목이 띵띵 부어요. 제 고객님 중에 최근에 연락 오신 분? 일어날 때는 괜찮대. 근데 회수하고 출근하려고 그러면 손이 뽀득뽀득하기 시작한대. 1시간 만에요? 그 정도로 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사질환 코드를 다 가지고 계시고 약물을 다 복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수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이죠.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그분은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자, 내장지방 있죠? 1에서 9까지가 정상인데 여러분 체형이나 키, 몸무게에 따라 9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 5인데 전 4까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장지방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 제 몸에 비해서. 그래서 이 내장지방 레벨이 높을수록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나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당하고 친하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을 절대로 끊으셔야 돼요. 조절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과일 주스는 혈당 스파이크를 아주 많이 올리니까 지방 안 녹이고 싶으신 분들은 드세요. 드세요.
자,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혈당 스파이크도 없고 활동량이 많아요. 그럼 아침에 과일즙, 과일 갈아서 과일 먹어도 돼요. 근데 나는 뱃살을 좀 빼고 싶어. 내장 지방 수치가 높아. 당도 컨트롤 해야 돼. 근데 그런 분들이 아침에 건강하게 먹는다고 자꾸 과일을 갈아 드시니까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왜요? 돌아서면 배고파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혈당, 인슐린 저항이 없으신 분들, 이거 인슐린 저항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사과 하나를 먹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치솟고 어떤 분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치솟는 분은 먹고 돌아서도 배고프다는 신호를 못 느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쫙 올라가서 뚝 떨어질 때 엄청나게 배고파요. 그러니까 허기를 못 참고 어때요? 주변에 있는 거 막 땡겨 먹는 거야. 왜 등줄기에 땀나고 손이 달달달달 떨리신다는 분 있죠?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분은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하셔야 돼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발 못 끊겠다 하시는 분은 앞에 C밸런스를 하나 드셔야 해요. 그러면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C밸런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니까. 그래서 인슐린 저항과 지방 대사를 개선하려면 식습관, 운동, 체중, 디톡,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 있죠. 먹는 순서요. 제발 밥 먼저 먹지 말고 야채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는 순서로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아까처럼 피크로 치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로 올라가요. 제발 야채 먼저 드세요. 그래서 C밸런스 언제 먹으라고 하죠 우리? 식전. 그쵸? 왜냐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이게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인슐린도 힘들지 않죠.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운동요. 난 이런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하시면요, 제발 식후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일어나서 무조건 서서 걷거나 나가서 걷거나 설거지라도 하는, 그래서 먹고는 바로 앉지 않는다. 그래야만 혈당을 빨리 가져다 쓰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지방 대사가 빨리 켜지고. 자, 그럼 이 부분 근 감소성과 탑쉐이프를 한번 볼게요. 근육량과 디톡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인바디를 분석하고부터 알게 된 사실이에요. 똑같은데 개선이 빠르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 인바디상 근육량이 적으신 분 있죠? 평균 범위에도 없으신 분들은요, 회복이 굉장히 더뎌요. 많은 양을 메가로 먹어도.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죠? 디톡을 하면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살이 빠질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디톡은 장기죠. 신장 대장의 기능이 원활해질 때. 근데 이 장기도 다 뭐로 돼 있어요?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연동 운동이 잘 되시는 분들은 여기 복부나 장의 기능, 근육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복부에 근육이 없잖아요. 위장 기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다른 사람처럼 메가로 먹었는데도 효과가 떨어지는지 공부하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긴 롱플랜을 본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고 계속 먹으면 의미가 없겠구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운동을 해야겠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상 근육의 평균이라면 회복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피부가 없네. 네 말대로 했는데도 안 되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건강이나 디톡 다이어트 상담받을 때 인바디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얘를 분석해 드립니다. 그럼 내 탓이 아니죠. 자, 근육이 많아야 몸이 해독작용을 잘한다. 우리 몸의 노폐물과 독소는 대부분 간과 신장에서 걸려서 대소변으로 배출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게 뭐라고 여러분? 근육이요. 지방이 아니고 뭐라고요? 근육. 그래서 우리가 디톡할 때 저희 제품이 파워풀한 게 대사를 좋게 하잖아요. 이거 뭐죠? 둘 다 배급할 수 있는 거? 액티브가 있어요. 비타민 B군.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만큼 빨리 태워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물엿가루까지 드시면 더 빨리 태워요. 그래서 살을 빨리 드라마틱하게 빼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면 얹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택으로 주시면 되고요. 자, 림프요. 자, 우리 림프 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여기서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놀랬습니다, 제가. 림프계는 심장이 아니라 근육이 움직여야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림프 순환 시킬 때 뭐라 그러죠? 팔을 이렇게 뒤로 꺾는다거나 겨드랑이 자극,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다리를 계속 움직인다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림프가 자극이 돼서 되겠죠? 노폐물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근육의 힘입니다. 그래서 팔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그만큼
노폐물이 쌓이고 여성분들이 유방암이 잘 걸리는 이유. 네. 50견 이거 뭐예요? 어깨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다니. 그만큼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계속 움직여주면 여기 림프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유방암으로도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계속 움직이세요. 그럼 팔을 계속 움직이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르신들 수영 추천드려요. 네,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엄청 활동을 많이 하고 에너지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림프도 결국 근육이 움직인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성들 나는 복부가 약해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뭐 하시면 돼요? 네, 윗몸 일으키기나 다리 올렸다 내리기다. 그러면 복부 근육이 강해지면 장 운동도 결국은 좋아져서 장내 독소도 빨리 빠지니까 똑같이 제품을 일주일 먹었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육은 해독기관을 도와주는 순환 조력자라서 해독 주스나 단식보다 근육 기록을 유지하는 생활이 더 강력한 디톡스래요. 자, 그러면 탑쉐이프 얘기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근육을 강조할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탑쉐이프 먹을 때 배고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많이 뭐 한다 했어요?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면 우리 뭘 쓰죠? 근육을 쓰죠. 그래서 먹는 게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써요. 누워있으면 지방으로 쌓여요. 자, 그래서 우리 깁스에서 병원에 일주일만 있으면 어때요? 노인분들? 네, 다 빠지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럼 탑쉐이프가 어떤 도움을 주냐? 이런 식이섬유, 아연, 비오틴,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제 이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식이섬유 장 운동을 좋게 하고 영양 흡수를 좋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흡수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아니면 건기식으로부터 먹는 단백질을 최대한 빨리 빨아들여서 작용하게 만들죠. 자, 아연은 얘는 절대 결핍군인데 아연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혈당 조절부터 시작해서 면역의 세포 재생에. 자, 그래서 아연은 근육 손상 회복 및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연, 비오틴. 자, 우리 주성분 자체 탑쉐이프의 메인이 비오틴이에요. 비오틴은 뭐라고 많이 알고 계시냐면은 머리 난다. 그쵸? 이 얘기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간 영양을 우리 두피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 촉진을 엄청나게 시키는데 탑쉐이프에 얘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비오틴 자체가. 그러니까 탄단지 에너지를 어때요? 운동, 활동 에너지로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밥 한 공기 먹었을 때랑 저 지금 밥 한 공기 먹었을 때 활동량이 2배. 일이 지금 훨씬 많은데 다 쳐내고 있어요. 이걸 대신하는 거죠. 칼슘도 근육이요. 근육 수축 이완에 칼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하고 막 알 배겼을 때 제가 뭐 드시라고 하냐면 리스토레이트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근육 수축과 이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더 평상시보다 많이 움직이니까 어때요? 근육의 피로도가 좀 쌓이겠죠? 이걸 풀어주는 칼슘. 그리고 칼슘은 당대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몸이 근육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품이 뭐다? 탑쉐이프라는 거야. 탑쉐이프. 그래서 활동성을 좋게 해준다라는 부분에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정리. 그럼 탑쉐이프만 먹으면 근육이 느나요? 아니요. 근육을 늘리는 아미노산은 없어요. 그런데 늘리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돼요. 흡수율을 높여주니까. 맞아요? 그럼 나는 근육이 없고 활동성이 둔해. 그럼 탑쉐이프를 먹을 경우에 활동이 좋아지니까 밥맛도 돌고 근육도 보충이 되겠죠. 그래서 탑쉐이프는 먹으면 살 빠져요. 식욕 억제, 나 살 안 뺄 건데 이러신 분들보다는 활동성이 둔하거나 근육량이 없으신 분들 드시고 단 건강한 식단으로 삼시세끼 드실 것을 추천드리면 훨씬 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어떻게 먹나요? 반드시 단백질 식단 그리고 운동 꾸준히 복용하시면 몸에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개선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케이스고. 자, 그럼 탑쉐이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적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이런 식이섬유, 칼슘, 아연, 비오틴을 보면은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증진시켜서 장 운동 좋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거친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장이 문제가 없었는데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부터 마른 장, 일자 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변비, 그 다음에 설사를 반복하시면서 대사증후군, 과민성 대사증후군, 대장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 칼슘은 당연히 근육 수축작용 아까 도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뼈 건강이라던가 신경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손, 발을 가만히 못 둬요. 다 결핍이에요. 제 눈에 보이는데 막 다 연필을 괜히 이렇게 책상에다 갈아. 애들이 가위를 꺼내가지고 다 나무를 베껴. 또 막 지우개를 지워. 지우개를 자루 쪼개. 왜 그러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못하게 이제 종이 주고 차라리 여기다가 그 낙서를 그림도 그리는 게 아니라 아니죠. 손 쎄하게 다. 근데 절반 이상 다 결핍입니다. 다 미네랄 결핍이에요. 자, 아연도 지금 아까 얘기했죠? 인슐린 기능에 그 지원을 해주고요. 이런 트러블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할 경우에 여기 입병 잘 나는 친구들 왜 아연 부족이잖아요. 키 크려고 그런다.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되게 그렇습니다. 성장기에 특히나 필요한 부분. 비오틴 말씀드렸죠. 그래서 탑쉐이프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살만 빼주는 약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질병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탑쉐이프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 왜냐면 배불러, 배고파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요. 그러니까 입단속으로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탑쉐이프 드실 분들 중에 식욕이 돋는다는 뭐냐면은 규칙적인 식사 패턴이 없었거나 활동성이 둔화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땡겨요. 그런데 제가 실험해봤죠. 점심 저녁을 양껏 먹잖아요. 배부르게. 중간에 입이 안 들어요. 뭘 줘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을 양껏 먹죠. 숟가락이 그냥 저절로 내려져요. 예전의 느낌하고 조금 달라요. 대신 8시간 강의를 할 때 제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럴 경우엔 미친 듯이 배가 고픈 거예요. 오히려 더. 그래서 막 프로틴을 수시로 먹어요. 근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불규칙 식사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배고파요. 그래서 탑쉐이프를 주실 때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면 아침, 점심, 저녁에 우리 몸속에 안정적으로 영양을 공급하잖아요. 입단속이 훨씬 잘 돼요. 근데 먹었다 안 먹었다 폭식했다 굶었다 하시는 분들은 탑쉐이프 먹으면 배를 더 고프게 만들지. 왜? 너 안정적으로 왜 나한테 영양 공급 안 하냐? 균형을 맞추게 만드니까. 그쵸? 그래서 탑쉐이프 들어갈 때 나랑 식단 관리 한 달만 해보자. 아침, 점심, 저녁에 균형적으로 영양 공급해보자. 그래야 입단속 더 잘 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야 이거 먹고 살쪘어. 이거 먹었는데 왜 배가 더 고파? 그래서 아무거나 먹는다? 효과 없죠. 아무거나도 아니고 배고픈데 뭘 먹어야 되죠? 그때 또 간식을 뭘로 주셔야 돼요? 단백 건강한 걸로. 야 네가 하는 대로 하면은 뭐 살이 안 빠질 수가 없네. 결국은 우리가 식습관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패턴으로. 그러면 한 달간은 우리가 노력해보자는 거죠. 모든 먹는 거를 좀 바꿔보자. 고지혈 당연하죠. 뭐가 많은 거죠? 지방이 많은 건데 이 중성지방 수치를 뭐가 높인다고 했어요? 당이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식이섬유는 우리 배에 들어가면 위에 들어가면 배를 불려서 나 배불러요 라고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탄수화물을 끊게 되니까 고지혈이 개선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변비염 당연하죠. 연동작용을 도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육 생성을 도울 기초적인 체력 움직이게 만들죠. 그러니까 근육이 보강이 되면서 장 운동이 정상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배출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변비에 당연히 좋아지겠죠. 칼슘염. 자, 칼슘은 가장 흡수가 안 되는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홈쇼핑 열면은 칼슘제 제일 많이 팔아요. 칼슘하고 오메가를. 왜냐? 칼슘은 가장 작게 쪼개져야 돼요.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작은 채널로 들어가는데 이 쪼개는 게 위산의 역할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나라 사람들 위 내시경 하면 몇 프로가 다 약하게나마 위험을 가지고 있죠? 거의 70~80%라고 그러죠. 주변에 다 위 뻘긋뻘긋하게 그냥 위험 좀 있으세요, 관리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염증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서 위산분비도 잘 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칼슘이? 아니죠.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타는 즉시 가장 작게 쪼개져서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얘도 드시면 결국 골다공증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우리는 모든 제품에 NTC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수
작용은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아연은 면역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비오틴 아연도 탈모, 피부 트러블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질환별로 기대되는 효소, 요 요소가 저희 탑쉐이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개선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또 한 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탑쉐이프의 역할입니다. 요 병에 관련된 탑쉐이프의 역할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함께 그럼 먹어서 좋을 영양소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마그네슘, 크롬이네요. 뭐 챙겨주면 되죠? 리스토레이트. 자, 오메가3하고 나이아신이네요. 뭐 챙겨주면 되죠? 오메가3 혹은 듀오 혹은 나이아신이니까 액티반스. 그쵸? 그 다음에 장 건강 뭐예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허파테인. 한두 포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비타민 D, 마그네슘 어디 들어있나요? 네, 리스토레이트. 비타민 C는 모든 제품에 들어있습니다. 저희 모든 제품에. 자, 콜라겐 뭐 있죠? 뷰티. 자, 이러면 탑쉐이프 들어가면서 이 질환별로 요 영양소 더 넣어줘야겠다. 설계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연령대별로 했어요. 다 왔습니다. 두세 장 남았는데. 자, 연령대별 10대, 3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보면 주요 특징들을 이렇게 분석해놨어요. 10대는 지금 현재 학업 야식,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들이 끊임없이 먹잖아요. 그쵸? 얘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 탑쉐이프를 먹을 경우에 이 식이섬유가 나 배불러요 를 하니까 입단속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포만감, 과식 이식을 감소시키겠죠. 그리고 혈당 조절이요. 애들이 군것질 끊임없이 하는데 얘네도 인슐린 저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과자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0대, 20대들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내장지방이나 지방 비율 10대가 가장 높은 거 그래프 보셨죠? 30, 40대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대사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활동성이 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장 건강이나 인슐린 민감도 지방 대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5, 60대 갱년기라고 하죠. 갱년기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네, 혈당, 혈압, 근육량 감소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를 먹으면 어때요? 움직이게 하니까 근육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생성을 돕겠죠. 움직이니까 땡겨요. 양질의 단백을 계속 공급해주면 근육량은 늘어나요. 그럼 대사질환으로 안녕 하는 거죠. 근육이 늘어나면 여러분 체지방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70대 저근육, 장기능 저하, 복합질환, 소화기능 장애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식이섬유 당연히 도움되죠. 자, 움직임이 둔한데 고열량을 먹으면 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열량, 저희 이 탑쉐이프 자체의 열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연이나 비오틴으로 면역력, 기력을 회복시켜요. 아까 얘기했죠. 활동성 좋아진다고 비오틴 먹으면 또 움직일 수 있게 만들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저희 엄마 드시게 한 거예요. 왜? 허벅지가 굉장히 튼실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닮아서 내가 합이야 이럴 정도로 허벅지 근육이랑 종아리 근육이 되게 좋았던 분인데 반밖에 안 나온 거예요. 와, 노인 되면 저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무조건 엄마 15층이니까 하루에 한 번은 계단으로 올라오고 사이클 30분은 타야 되고 수영 가서 걸어. 이 시키는 게 뭐냐면 엄마 맨날 그러죠. 야, 무릎 아픈 거 어찌 아프고. 근데 그렇게 계속 빠지면 어때요? 누워 계셔야 돼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활동성 좋게 하려고 일부러 드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 컷을 한번 찍으세요. 그 추천 영양소는 여기도 10대 세대별로 지금 더 먹어야 되는 영양제를 보충해놨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메이저님들은.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대사 보조, 대사 건강 보조에 초점을 달리해서 권장을 하시면 됩니다. 식욕 억제제라고 하는 거는 비만 수치가 많은 그분한테는 어느 정도는 식욕 억제가 되는데 이 프로세스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마른 체형이나 또 다른 그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컨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 혈당 안정, 지방 대사, 피로 회복의 키워드로 이 사람은 뭐에 맞춰서 해줘야 될지를 얘기해 주시고 탑쉐이프로 권장해 주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최종 정리입니다. 추천 방향입니다. 우리 제품은 무조건적으로 살을 빼는 제품은 아닙니다. 몸을 다이어트 하기 좋게 준비해주는 영양소예요. 맞죠? 균형이 잘 맞춰지고 간에 지방이 빠지고 대사가 좋아지면 디톡이나 다이어트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근거 있는 기반 제품 강조. 우리 아까 클론리스트, NTC 기반 특허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왜요? 오늘 기차에서도 그 광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리면 끝는데 식욕 억제제 먹었는데 마약성 끝나는 거잖아요. 먹는 순간 중독되기 때문에 검출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
안전하죠. 그쵸? 그리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잖아요. 그래서 기존 다이어트에 실망한 사람들 열이면 열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보조제 안 먹어본 사람 없고요. 네트워크 제품으로 뭐 300만, 500만, 600만 투자해서 안 해본 사람들 없어요. 그분들한테 놓고 하세요. 그러니까 몸의 기초부터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요요가 오는 거다. 건강하게 한번 제대로 정리해보자. 그래서 단기 체중 감량 목표보다는 어때요? 기본기를 회복시켜주는 제품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가이드를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때 필요하면 상위 스폰서님께 두드리세요. 이분을 어떻게 탑쉐이프로 연결해 줄 건지. 오늘 강의 그리고 이 PPT는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공부하셔서 가이드 주시면 되잖아요. 저희 제품하고 연결해 주셔도 되고.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